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리사 스쿨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류호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설명회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민법 처음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 처음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변리사 시험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민법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법학이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민법이 이제 법학의 가장 기초적인 과목이다 보니까 민법부터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제 민법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설명회 같은 거 이제 많이 보셔서 대부분 이제 1차 시험 시작하시면 과목이 이제 3과목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1교시가 이제 지적재산 산재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산재법, 민법, 자과 이렇게 있는데 각각 100점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법은 한 과목인데 100점이다. 그죠? 그래서 이 민법을 해야 산재법을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민법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만 자료를 하나 준비해 봤으니까 요거 이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일단 로마자 1번의 민법의 특성 보시면, 수험생들이 이제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 대인데, 밑줄만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밑줄,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민법은 진짜 그 양이 많아요. 제가 민법 강사지만 정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시다 보면 제 교재 견본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제 기본 민법 교재가 이제 900페이지가 넘어요. 한 940페이지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밑줄 보시면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강의 순서는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그 다음에 뭐 객관식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강의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기본 강의만 해도 한 50회 정도가 걸려요. 50회. 예,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하거든요, 강의를.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걸 1회라고 하는데, 그냥 50회 걸리니까, 이제 일주일에 이제 토일, 일요일 빼고 월화수목금 강의하면 이제 5회씩, 그죠? 그러면 10주가 걸린다. 5회씩 10주. 10주 계산해 보면 한 2달 반에서 3달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2달 반 정도 걸리는데, 한 과목을 딱 한 번 보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양이 많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요게 또 이제 민법을 어렵게 하는 두 번째 이유인데, 이제 각 단원의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민법 해놨는데, 요 민법이 그 안에 있는 과목들을 이제 나눠 보면,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총칙이라는 게 있고, 또 채권 각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크게 4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게 물권법에도 채권법에도, 그러니까 채권 총론 강론에도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걸 모아놓는 게 민총이다 보니까, 이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각 단원의 연관성, 지금 민총을 예를 들어 드렸는데, 사실은 물권을 잘 알래도 채권을 또 알아야 물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각 단원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는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민법 총칙을 100번 읽어봐야 민법 총칙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요게 이제 제가 그 문단에다 이제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써놓은 건데,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것만 아무리 내가 민총을 뭐 100번 읽어갖고 마스터하겠다, 안 됩니다. 그죠? 연결. 그래서 이제 그 밑줄 따라오시면,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비로소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물권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알아야 또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놓은 밑줄은 뭐 이제 뭐 됐고, 이제 그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민법은 각 단원과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이제 여러분 회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보면 1회독, 2번 보면 2회독, 3번 보면 3회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회독제에는 이걸 이해가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1회독하고 여기에 뭐가 있는 것들이 좀 있는지 보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조금 안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이제 이해가 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2회독도 부족해요. 그래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그래야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알면서 이걸 보면 연결이 되면서 좀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 민법.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 보는데 10주가 걸린다니까요. 우리 통상적으로 수험 기간을 1년을 잡고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사실 1년 공부해서 붙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1년 잡고 들어오시는데, 이 많은 과목 중에 민법 한 과목 한 번 보는데 10주가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2개월, 2.5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보세요. 민법 1회독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바로 민법을 붙으냐? 아니야, 다른 과목 공부해야 돼. 그러면 몇 개월 있다가 다시 2회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이게 휘발성이 있으니까 까먹고, 그죠? 까먹고 나서 다시 보려면 또 이게 뭐 새롭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민법이 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민법은 각 단원과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보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민법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처음에 입문해서 한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2회독 할 때는 또 이제 뭐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처음에 그 성격 되게 꼼꼼하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뒤로 못 넘어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근데 이게 법학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나와 있듯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다음 밑줄 보시면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굵은 글씨 돼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뭐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공부하는 게 이게 이제 민법을 공부하는 조금 효과적인 방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듯이 학원 강의 커리큘럼이 기본 강의하고 중급 강의하고 객관식 강의하고 그렇게 이제 뒤에도 조금 짜질구레한 강의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큼지막한 강의들은 요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기본 강의하면서 1회독, 중급 강의하면서 2회독, 객관식 강의하면서 3회독, 뭐 이런 식으로 저절로 회독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1년간의 커리큘럼이 좀 짜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학은 이렇게 회독이 돼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트 2번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이걸 보시면, 굵은 글씨 먼저 보시면, 이게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밑줄 보시면, 민법을 정복하는 건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러닉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이제 점수를 통계를 내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이 민법은 하면 점수는 이제 그만큼 좀 확보가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대신에 열심히 잘해놓으면 점수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민법 점수가 이게 낮게 나오면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이공계열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 점수가 가장 낮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60점 맞으면 그냥 평타 쳤다고 그러고 한 70점 맞으면 고득점 했다고 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실제 시험에 있어서 커트라인을 보면 70점대 후반에 보통 한 77에서 7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커트라인이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 77에서 78점 정도 나오는데, 이 자과를 갖다가 60점 만다 그러면 여기서 깎인 점수 어디서 채워야 돼요? 여기서 채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1차 합격하신 분들 민법 점수를 좀 봐보면 이게 최소 85점 넘어줘야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90점 정도 맞아줘야 이제 자연과학에서 까먹은 점수를 이제 또 보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고득점 하지 못하면 1차 시험이 어렵다. 그죠? 합격이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밑에 있는데, 이거는 제목만 일단 보십시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의 반복돼 있고, 제가 암기의 중요성 돼 있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물론 이해가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외울 수가, 이 많은 양의 것을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서 암기할 양을 줄여주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암기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변리사 시험에 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공계열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 막 못 넘어가고, 이해가시죠? 이해가 안 되면 뭐 못 넘어가고 그냥 너무 이해만을 강조해가지고 막 이렇게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험생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이해에 치중하지 말고 이제 중간선을 잘 지켜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뭐 이해와 암기의 반복, 이렇게 이제 암기의 중요성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요 얘기들은 사실은 뭐 지금 처음에 뭐 제가 말씀드려봐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 이제 공부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지금 일단 뭐 요거는 요 정도로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일단 1차를 합격해 2차를 가잖아요. 근데 1차는 전부 다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재법은 2차에도 과목이 있는데 민법은 오로지 1차에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2차에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법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과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 시험은 1차 객관식만 본다. 그래서 1차 객관식만 보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이제 점수를 맞으려면 기본서만 읽고 민법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객관식 점수를 잘 맞으려면 객관식 연습이 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제목에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 이렇게 써놨죠. 그죠? 그래서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설명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이제 뭐 인강을 통해서 보시는, 지금 이렇게 설명회를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조건 빨리 시작하라.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이렇게 해놨는데, 주로 요 그러니까 우리 변리사 스쿨도 이제 뭐 다른 학원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험이 주로 이제 2월 셋째 주 주말쯤에 있다 보니까 1차 시험 끝나고 3월 초죠. 3월 초에 주로 이제 종합반 다 요이 땅 하고 이때 시작해요. 3월 초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요때 이제 2월 한 그 말이라고 할게요. 그냥 요때 이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1년간 이렇게 이제 수험 기간이 나오는데, 지금 이 설명회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2월이잖아요. 이거 지금 뭐 3월 얼마 안 남았고 지금 한 2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5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20일 살짝 넘게 남았는데, 지금 요 20일을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3월 초에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 시험은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시험을 뭐 여러 번 보신 수험생들도 있고, 뭐, 그래서 이게 지금 경쟁률도 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 몇 번 시험 봐갖고 몇 년 공부하신 분들하고 경쟁을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1년 만에 따라잡아갖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기고 시험을 붙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다 3월 초에 시작한다더라. 그러면 나도 그때 시작해야지. 이거보다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조금 더 빨리 설명해 오시고 이걸 설명해 접했기 때문에 20일, 여러분 20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론 지금 20일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오늘이 며칠? 오늘 7일, 6일이죠. 6일인데, 오늘 2월 6일인데, 2월 19일에 시험 보잖아요. 지금 2월 19일에 지나가는 수험생, 2월 19일에 시험을 봐야 되는 지나가는 수험생 붙잡고, 야, 20일 더 줄게 그러면 다들 만세 부릅니다. 다들 만세 불러요. 그만큼 이 막판의 20일은 정말 중요한 기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 초에 개강하기 전에 지금 한 20일 전쯤인데 미리 시작한다는 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빨리 시작해. 민법부터 빨리 시작해. 그래서 지금 설명회 나오신 분들이나 뭐 설명회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 뭐 지금 뭐 그냥 설명회 간단히 그냥 뭐 좀 들어보고 뭐 이제 뭐 남들 뭐 3월 달에 시작한다니까 그때 같이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을 먹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갖고 내가 출발선을 좀 빨리 당겨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셔라.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3월 초에 민법도 이제 3월 초에 기본 강의 개강하는데
그럼 지금 시작하려면 민법부터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강의는 이제 작년 강의밖에 없어요. 근데 작년 강의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학원에서도 이제 바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컨대 뭐 우리 종합반을 가입하면 원래 종합반 3월부터 시작이지만 작년 강의 지금부터 다 제공해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작년 강의는 작년 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책도 제가 그냥 강의 지금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뭐 무료로 그냥 책도 드리고 그래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어차피 새 책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뭐 책도 이제 무료로 좀 뿌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왜 그랬냐면 빨리 시작하시라고. 빨리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남들보다 좀 유리하게 가려면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기본 강의라는 게 결국 이제 이론 강의인데, 기본 강의, 이론 강의인데, 여러분 지금 객관식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그러면 여러분들은 객관식 시험인데, 객관식을 이때부터 비로소 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통 한 8월 정도 됩니다. 8월 정도 가야 비로소 이제 객관식을 접하게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모든, 뭐 대부분 학원이 그런데, 저는 이 객관식도,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는 게 아니라, 기본 강의 들으면서 객관식을 좀 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그 프린트에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에 병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객관식도 좀 빨리 시작하자. 그죠? 근데 이 8월에 봐야 되는 객관식 문제집은 뭐 제 객관식이 이제 포인트 객관식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1500페이지를 육박해요. 1500페이지를 육박하는데 이걸 처음부터 보는 건 무리입니다. 이건 무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수험생이니까 변리사 기출 요거하고 이제 여러분들 변리사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수준을 높여보면 이제 변호사 시험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기출 요것만 모아가지고 이제 OX 지문집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300 몇십 페이지니까 400페이지 안쪽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는 충분히 기본 강의 들으면서도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강의 하면 그러니까 일단 진도 나가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기본서 한번 읽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OX 지문집 기출문제 좀 풀어오시면 다음에 2회 강의 때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요 문제부터 먼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뭐 좀 OX 지문집을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 객관식 문제 풀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에도 써놨지만 이제 기본서만 열심히 보고 이제 나중에 8월 가서 객관식 잡으면 이때 이제 여러분들 보면 8월에라도 잡으면 다행인데 이때도 이제 못 잡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객관식 잡아도 되나 이러면서 밀리다 보면은 9월, 10월 돼서 잡으면은 소화 못 합니다. 이때. 그죠? 그래서 이런 취지로 이제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도 막 OX 지문집 얇은 거 정도는 이제 좀 병행을 하시자. 그죠? 그런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3페이지 3번에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법학이잖아요. 그래서 법학은 크게 나누면 이제 조문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이건 뭐 민법법 규정이고 판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대법원 판결문이에요. 대법원 판결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견해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견해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견해가 대립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견해 대립이라고 하는데 그 첫째 문단에 나와 있듯이 실제 비중으로 보면 이게 거의 한 70% 넘어가고요. 조문이 뭐 한 25% 정도. 그리고 이제 이론은 이제 5% 안쪽으로. 이내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1차 객관식이다 보니까 OX가 나와야 돼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나와야 되는데 견해 대립 같은 거는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리는지 정답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판례는 정답이 딱 있잖아요. 조문이나 판례는 정답이 딱 있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은 이쪽에 이제 집중이 된다. 특히 이제 판례에 집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판례만 주구장창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디가 빵꾸가 나는데 조문이 빵꾸가 난다. 근데 이제 보면
이 조문이 기초가 돼서 판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문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걸 뭐 어려운 말로 흠결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문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거나 조문이 있지만 해석에서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을 판례가 해결해 주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판례를 제대로 알려면 조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가 많이 나온다고 이제 수험생들이 보면 주로 이제 판례만 주구장창 파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조문 문제에서 또 많이 틀리고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문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는 편이다. 그죠? 그래서 3번 제목에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둘째 문단의 굵은 글씨를 보시면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를 볼 때나 조문이 나오면 항상 조문집을 열어서 찾고 확인하고, 이런 이제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들이 보다 보면 다 알면서도 시간이 없고 너무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이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습관을 잘 잡아야 돼요. 이거는 습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밑에 이제 그 셋째 문단의 맨 밑에 두 줄만 보실게요. 굵은 글씨. 그래서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 그러니까 뭐 지하철 가면서도 뭐 조문집 열어보고, 그죠? 뭐 이렇게 수시로 보는 태도, 요거를 기르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요런 습관을 좀 잘 들여두셔. 그래서 저도 기본 강의할 때 뭐 별건 아니지만 민법 조문집을 좀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냥 뭐 그 제본 형태로 이제 나눠드리고, 제가 강의할 때 조문집에다가 뭐 이제 좀 가필할 거 있으면 가필하고 이렇게 이제 조문집을 요만하게 얇게 나눠드려요.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맨날 들고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또 계속 수시로 보시고 그러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드린다. 그죠? 그래서 조문이 중요하니까 그런 습관을 처음에 공부할 때 잘 들이자. 그죠? 이렇게 이제 조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부터 다시 보실게요. 초심자라면 우선은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국어적 의미부터 이해를 해야겠죠. 그죠? 그거에 초점을 두겠지만 중요한 거는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 초심자라면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확인하는 태도, 습관을 좀 잘 길러두자. 그죠? 그래, 그것만 잘해도 일단 성공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교재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기본 강의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할 때는 기본서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 이렇게 이제 이게 큰 틀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지식을 쌓고 이제 이론을 공부하고, 객관식을 통해서 이제 문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 기본서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쓴 수험서죠. 이제 940페이지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시중에는 이게 이렇게 수험가에서 그 강사들이 쓴 책이 아니라 실제 이제 법대에서 민법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의 교재가 있어요. 이게 책의, 그러니까 그 학술적 가치를 따지자면 상대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뭐 강사들이 수험서고, 이거는 저명 교수님들이 저술 하신 교재이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는 당연히 이게 높죠. 그죠? 근데 이 교수님 교재는 뭐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2000페이지가 넘어요. 2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걸 잡으면 1년 만에 민법을 뭐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만든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 많아요. 너무. 그리고 이 교수님들의 관심은 여기도 뭐 관심이 있겠지만 교수님들이 제일 관심을 두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판례를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판례를 비판하고 판례를 바꿔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교수님의 교과서는 이 2000페이지 중에는 여기에 이제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다. 근데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재를 선택할 때 물론 교수님의 교재가 이제 훨씬 좋은 책이지만 수험을 위해서는 수험서로 접근을 하셔라. 그죠? 우리 수험서는 저도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조문하고 판례 위주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2000페이지인데 이건 940페이지 이렇게 줄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수님 기본서는 사실 좀 너무 좋은 책이지만 수험을 위해서는
변리사 시험 강의를 하는 강사들의 수험서를 선택을 해라. 그죠? 이게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는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복습의 중요성인데, 뭐 이거는 뭐 복습이 중요하다, 뭐 당연히 아시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법학을 할 때 예습은 필요가 없어요. 예습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습해와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예습은 필요 없고, 강의부터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강의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강의는 분명히 듣고 이해한 것 같은데 뭔지 모릅니다. 그죠? 복습을 하다가.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고 그게 복습의 중요성 써놨는데요. 사실은 그 옆에 제가 좀 뭐 한자로 조금 이제 어려운 말 좀 써놨죠. 학습이 있는데 이게 학이 배울 학이고 습이 익힐 습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학문을 해야 되는 학자로서 여러분들이 학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한 수험생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이 있으면 배울 학보다 익힐 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울 학보다 익힐 습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민법 1회독, 2회독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뭐 지금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복습 누가 안 하냐 그러는데, 보통 수험생들 보면 처음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지만 이러고 들어오고서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해요. 안 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이게 어렵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OX 지문집도 던져드린다 그랬잖아요. 기본 강의 하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강의 수강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오늘 배운 부분 일단 기본서 정독을 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서 정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객관식은 뭐 이제 처음부터 1500페이지짜리 굵은 건 안 잡아도 이제 최소한 400페이지짜리는 잡고서 봐야 된다 그러죠. 그죠? 뭐 요거 양은 별로 안 되는데 어쨌든 매일매일 수강하고 기본서 정독하고 객관식 해당 부분 풀어오고 이게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만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변리사 시험 준비 들어가고 준비 땅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일 공부만 해야 돼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은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어렵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좀 해주셔라.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서 뭐 이제 복습 열심히 해야 된다면 됐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그리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2021년 시험이다, 20년 시험이다, 19년 시험, 18년 시험이다, 17년 시험이다. 그러면 문제 출제되는 걸 보면 매년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매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근데 요 부분은 2021년에만 나오고 다른 년에는 안 나오고, 이거는 20년에만 나오고 안 나오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어디를 열심히 해야 돼요? 당연히 이걸 열심히 해요. 맞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험생들이 심리가 뭐가 있냐면, 이제 거기도 제가 밑에 뭐 써놓긴 했는데, 일단 불안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쟁력 있는 이 시험에 들어와서 합격을 하고 나가려면, 그죠? 부모님들의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반드시 내년에 붙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쩌냐. 이런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이것만 알아서 될까? 이것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점 공부 범위를 넓혀요. 이거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실패의 지름길.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간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1년으로 딱 한정이 돼 있는데 봐야 될 과목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성격이 민법을 이렇게 늘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민법만 늘리는 게 아니라 산재법 가서도 또 늘려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민법도 늘리고 산재법도 늘리고 자과도 늘리고, 그러면 어디서 빵꾸가 나냐? 여기서 빵꾸가 납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 진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 이거 공부 막 양 늘리다가 실패하는 수험생들 많이 봤어요. 근데 오히려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나는 뭐 지금 시간이 되게 부족하니까
진짜 정말 할 것만 딱 하고 한번 가야겠다. 그런 수험생들이 오히려 좀 잘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을 공부해도 1차를 한 번을 못 붙는 수험생들이 있는 반면에 딱 뭐 진입한 지 뭐 한 7, 8개월밖에 안 되는데 1차를 붙어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아도 1차 시험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공부 범위를 늘려요. 자, 여기, 그러니까 쉽게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걸 맞추고 이거 하나 맞추고 여기서 2개 틀리면 손해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 6번에 이제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막 불안감 얘기 드렸는데 이제 지적 호기심이라는 것도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 진입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어디서 어릴 때부터 공부 좀 했다는 소리 좀 들으신 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조문에도 없고 판례에도 없는데 궁금하거든요. 조문에도 없고 판례도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 궁금하니까 이렇게 좀 찾아다녀요.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절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둘째 문제 안에 굵은 걸 씻어놨죠. 이제 수험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밑줄 뒤에 보시면 남들 못 맞추는 문제를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는 뭐 설명에서도 드리고 기본 강의 시작하면서도 드리고 맨날 드리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이 몰라서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이게 사실은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공부 범위를 넓혀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결론이 2줄 나와있죠. 남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만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모든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것만 조문이나 기본 판례만 정확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는 게 그게 중요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90점 나와요. 민법 같은 경우에 90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 이제 마치며 돼 있는데 우리 1차 시험은 속된 말로 앞에 있는 강사가 시키는 대로만 합격한다 그래요. 그죠? 네, 시키는 대로 못해서 탈이지.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 수험이 뭐 어떻게 가는지 시행착오를, 그러니까 보세요. 시행착오 1년하고 2년하면 3년 금방 가요, 이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강사들은 여러분들을 이제 합격을 시켜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이제 경력으로 여러 수험생들을 합격시켜보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2장짜리 프린트인데 저도 이제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간단히 이제 뭐 제목 정도만 훑고 지나갔는데 이 2장짜리 요 종이는 버리지 마시고 민법 1회도 끝나고 한번 보시고 2회도 끝나고 한번 보시고 3회도 끝나고 한번 보시면 회독이 끝날 때마다 요게 읽히는 게 느낌이 달리 다가올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버리지 마시고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그때 저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 저 이거였구나 뭐 그런 식의 느낌이 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질문 같은 것도 이제 뭐 이게 뭐 법적인 질문이라기보다 종합반이 뭐 좋은가 뭐 이렇게 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종합반이다. 그죠? 우리 변리사 스쿨은 사실 뭐 이제 종합반 운영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종합반 하시면 실강하고 인강은 이제 무제한이죠. 아시죠? 그죠? 요거는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강보다는 그러니까 실강이 아무래도 효율은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인터넷 보다 보면 집중력도 틀어지고 그런데 이제 실강 들어가고 보면 저도 이제 강의할 때 좀 이제 좀 열정적으로 한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그래서 강사의 이제 이런 열정 같은 거를 좀 느끼려면 인강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실강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실강은 막 하다 보면은 깜빡 졸 수도 있고 막 후락 지나가고 맞죠, 그죠? 그래서 뭐 못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강으로 또 이제 보충하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이제 막 강의 측면에서는 무제한으로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게 도움이 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맨 처음에 밀착 관리, 그죠? 저희는 상담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모든 기본 과목 강사들이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그 수험생 여러분들이 막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래. 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일로 가라고 그래. 공부를 양을 줄여서 이제 딱 해야 되는데 맨날 공부 양을 늘리고 있어. 뭐 이상한 질문 막 해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거나 잘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얘기해주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상담도 이제 많이 하고. 그래서 3번이 이제 상담이었는데 같은 얘기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 많이 했고요. 그래서 민법 그다음에 과목별 강사님들 다 상담해 주시고 변리사님들도 이제 직접 상담해 주시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주원 변리사 그 설명했는데 이제 따끈따끈하죠. 바로 작년에 합격자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이제 저희는 이제 종합반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합격생들이 또 저희 강사들하고 친해요. 그래서 뭐 좀 와서 좀 수험생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기꺼이 와갖고 뭐 얘기해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따끈따끈한 이제 작년 합격자. 이분들도 와서 이제 또 상담해주시고, 그죠? 그래서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해주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5번 우리는 이제 프리미엄, 독서실. 뭐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좀 붙이긴 그런데 뭐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독서실이라고 뭐 이제 뭐 자타 고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종합반 수강생들은 이제 독서실을 그냥 제공을 받아서 그냥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러니까 저희 뭘 아시겠지만 우리 조현중 변리사님께서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부를 할 때 장소가 이제 안정이 돼야지. 그러면서 종합반 하면 항상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좀 보장을 해드리려고 저희 변리사 스쿨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하게 뭐 학원 홍보처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아는 친구가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종합반을 추천할 거예요. 왜 그러냐? 뭐 이런 뭐 장점들도 있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수험 생활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잖아요. 혼자서는 좀 이겨내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수험생들 종합반 많이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많이 참여를 해봤으니까 제가 가장 좋게 봤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종합반 하면 조도 짜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뭐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같은 조 있는 친구들이 그냥 가갖고 대부분 뭐 이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그러니까 뭐 자취하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뭐 하냐 이제 끌고 나오고 같이 강의 듣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잘 진행이 되는 걸 좀 봤어요. 근데 물론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합격도 이제 많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혼자 하려면 아무래도 뭐 힘들고 그런데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같이 뭐 모여갖고 뭐 맨날 놀자판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그러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요 종합반 이제 조 편성이나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면 공부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그 친구도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런닝메이트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죠?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어떻게 놀아? 같이 공부해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함께 공부하는 환경을 제공해야죠. 정해진 독서실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딱 독서실 그 자리에 보면 누가 없는지 있는지 다 보여요. 그죠? 그리고 내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나는 열심히 놀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함께 공부하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강사들이 관리까지 해주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이제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반에서 결과가 좋은 친구들을 좀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종합반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모의고사. 우리 종합반들은 6월 달부터 모의고사 봅니다. 월말 모의고사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시험 볼 친구들도 이번 종합반, 그러니까 작년 종합반 친구들도 6월부터 6, 7, 8, 9, 10, 11, 12 시험 보기 들어가기 전에 벌써 모의고사만 한 8번 쳤어요. 그죠? 모의고사만 한 8번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습 측면에서도 저희가 다 이제 관리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혼자 이렇게 뭐 힘들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도움 받아가면서 종합반으로 하시는 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 독서실 있잖아요. 이거 뭐 요즘 뭐 좀 좋은 데는 뭐 한 달에 20만 원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1년 내내 제공이면 뭐 이것만 240만 원, 그죠? 그런 거 따지면 사실은 뭐 비용도 저희가 뭐 이렇게 비싼 건 아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법 공부 방법론하고 우리 종합반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종합반 제가 추천을 드렸지만 이것도 활용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활용을 잘해야 이제 효과를 보는 건데, 당연히 이제 활용도 스스로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기에 빨리 들어오면 이 시험은 들어오면 빨리 나가야 돼. 1년 되면 2년 되고 2년 되면 3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수험생활이라는 게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젊은 나이에 1년, 2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반드시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법 공부 방법론은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법을 뭐 1회독, 2회독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계속 이제 말씀드릴 얘기가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점차 저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이제 강의실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